네, 안녕하세요. 몽상가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세 가지 사망설에 대한 저의 해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사망설에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전사설, 그리고 자살설, 그리고 생존설이 있습니다. 이 생존설의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 않았고 15년 후에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설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기 써여 있는 글대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문장 중에 이 적에게라는 표기를 빼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제 생각엔 이건 매우 좀 어이없는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기고 있는 전쟁에서 자국 장군이 전사했다고 주변에 떠벌리는 장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을 믿지 못해서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건 이 문장 그대로, 이 표기대로가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듯이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고신을 당한 후에 남해안으로 유배를 떠나셨고 백의종군하여 군사와 식량, 물자 등을 모아 전열을 정비해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픈 몸을 추스릴 수도 없이 강행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작정하고 하는 고신에서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장군의 몸은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근거로는 난중일기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 노량해전이 있기 한 달 전의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전의 기록 역시 점점 글씨체가 흐려지고 필선이 약해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장군은 군인이시기 전에 선비셨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글씨체가 흐트러지는 것을 창피했습니다. 수양이 덜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한데 장군께서는 이 기록을 기록을 계속 이어가시다가 난중일기에 쓰는 기록을 멈추셨죠. 제 생각에 아마도 자리에 정자하고 앉아가지고 붓을 들고 쓰실 기력조차 없으셨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몸이 나빠지셨기 때문에 자신의 글씨체가 흐트러지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해서 기록을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보충 설명,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졌을 것이라 단정하는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아마도 역사 스페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명나라 장수가 나의 가마가 장군의 가마를 앞지르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였다고 방송에서는 명나라 장수가 장군을 존경하고 흠모하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당시에 저는 장군이 가마를 타셨다는 것이 더 이상했었습니다. 전쟁을 기피하는 명나라 장수에게 전쟁을 독려하러 간 장군이 가마를 타고 가셨다? 왠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를 제 생각에는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말조차 탈 수 없게 되자 부하들의 권유로 가마를 타시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장군의 사망설과 건강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서두가 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장군의 몸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전사설에 있는 이 갑옷 때문입니다. 이 전사설과 사망설의 차이는 갑옷을 입고 있느냐, 입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갑옷을 입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임진왜란 때 조총의 총알은 조선 장수의 갑옷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 예로 전쟁 초기에
판근대에서 배수진을 치던 신립 장군은 갑옷에 불이 붙어 강물에 뛰어들기를 수차례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군이 쓴 총알이 갑옷을 뚫지 못하고 달구어진 탄알에 의해서 갑옷의 천이 불탔던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 전사설, 갑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장군께서 전사하셨다는 이 첫 번째 전사설은 불가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장군은 갑옷을 입지 않으셨다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자살설, 사실상 갑옷은 혼자서, 그것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 쉽게 벗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 갑옷을 벗고 있는 장군을 보면서도 그걸 보고 그냥 놔둘 부하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장군은 노량해전 때 갑옷을 입지 않고 출정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나쁜 사람이나 어르신들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엔 겨울 코트를 입으시면서 무겁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하물며 기력이 없으신 장군께서 20, 30kg나 되는 갑옷의 무게를 감당하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주변 장수들이 갑옷을 입지 않으신 장군은 그냥 두었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약간의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부하 장수가 장군 정 힘드시면 출전하지 마시고 저희가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하 장수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군이 없는 7천량 해전에서 어떻게 패배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낀 장수들은 감히 장군이 없는 전장은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소설 같은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이 있기 전에 전날 부하 장수들을 자기 방에 불러 내일 전쟁에 갑옷을 입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이 말씀하십니다. 갑옷이 무거워 내 몸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구나. 혹시라도 판단력에 저해되어 전장에서 잘못된 결정을 낼까 두렵구나. 그러니 나와 닮은 조카 면이 나 대신 갑옷을 입고 대장선에 올라 우리 병사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게 하여 나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병사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거라. 그리고 나는 대장선의 수군들과 함께 배에 올라 면이와 함께 대장선을 지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안하고 걱정하는 부하들에게 주변을 방패로 감싸 나의 몸을 보호하고 동시에 눈에 띄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시며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출정을 진행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상상입니다. 이전에 알려진 바로는 장군이 총상을 당하시고 조카 면에게 장군의 갑옷을 갈아입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총알이 쏟아지고 배가 부딪히는 그러한 전장 속에서 갑옷을 갈아입혔다라는 말은 왠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군이 더 다치지 않으시도록 없는 갑옷도 장군의 몸에 감싸고 덮을 판인데 말이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이렇게 배에 오르신 장군은 전장에서 거친 파도와 배와 배가 부닥치는 격렬한 전투 와중에 그 벌어진 방패의 틈 사이로 날려든 총알에 의해서 피격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장군께서는 배에서 전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총에 맞은 장군에게 부하 장수가 달려와 장군 괜찮으십니까? 하고 하는 말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좀 뭔가 좀 얘기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아마도 나는 괜찮으니 싸움을 독려하라
정도로 끝나셨을 겁니다. 주변엔 대포 소리, 총소리, 배가 부딪히는 소리, 파도 소리 등 엄청난 소음이 많아 말이 잘 전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소음으로 가득 찼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기에 제 생각에는 장군은 노량해전이 끝나고 나서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급히 돌아와서 관저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병약해진 몸에 가해진 총상을 치료할 방법은 없었을 것이고 곧 죽음을 눈앞에 둔 장군께서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유언으로 이 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말이 장군이 해전을 치르고 난 후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장군의 그동안 하신 말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적을 전멸시키려고 하셨던 이유는 지금 놓아주면 적은 반드시 이 땅을 다시 침범하려 할 것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이 적은 노량해전의 적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왜구들의 침략, 다시 추후에 있을 수 있는 그 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또 있습니다. 선조가 명랑해전 전에 수군을 폐하려 할 때 소신이 살아있음을 적들이 안다면 함부로 바다를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장군께서 선조에게 보낸 장계 속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군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왜군들에게는 두려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안 왜구들이 다시 준동에서 재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죽음을 감추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의 죽음을 사후에도 적이 알지 못하게 사전에 부하들에게 당부하셨을 것입니다. 그 후 장군께서는 돌아가셨고 부하 장수들은 장군의 시신을 조용히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15년 후에 파묘하여 고향으로 이장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생존설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가설이 다시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망설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장군께서 돌아가시기 힘들다라는 생각이고 갑옷을 일부러 벗고 총에 맞아 자살을 하셨다라는 설은 조금 설득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의 적을 노량해전에서의 적이냐 아니면은 추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적이냐에 따라 이 내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한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선조는 전란이 끝난 후에 이순신 장군에게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충무공은 추후에 내려진 시호이죠. 그런데 이 시호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내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순신 장군의 명을 받은 부하가 선조에게 나아가서 장군의 마지막 뜻을 전했고 이를 선조가 받아들여 시호를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사하셨으나 살아있어야만 하는 장군의 유언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장군을 위한 선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조 스스로 그게 편했을 테니까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왜 15년 후일까? 생존설에서 15년 후는 아마도 15년 후에 부하 장수들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하 장수들도 나이를 먹어서 자칫하면 장군의 묘를 쓸쓸히 방치할까 두렵고 걱정이 돼서 자신들도 죽기 전에 장군의 시신을 고향 땅에 모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장군께서
15년 후에 고향으로 관이 내려왔기 때문에 생존설이라는 이상한 말이 생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오해 아닌 오해, 사망설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다시 또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전사설은 갑옷을 입고 계시는 한 불가능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살설과 생존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장군의 명예를 좀 더럽히는 말입니다. 자살설, 생존설은 사실 생존 도피설이죠. 생존설과 생존 도피설이라는 건 좀, 조선의 장군이나 선비는 비록 임금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고 비록 불합리하더라도 떳떳하게 나아가서 명을 받드는 것이 스스로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이순신 장군께서 그 고신을 받아가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전쟁까지 벌이신 이순신 장군께서 그러시리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갖고 생각한 이순신 장군의 사망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지금까지 한 내용에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창작 활동을 하실 때는 앞에 얘기한 대로 아이디어 몽상가 출처를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이나 질문을 하시기 전에 앞에 이야기한 필독 몽상가를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어쩌면 좀 어수선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다른 설명을 좀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리에 올려주시면 한번 다시 최대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짧게 그리고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생각한 저의 이야기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